1995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었어. 방 안에는 아버지 혼자였는데 그는 주위를 더듬거리며 일어났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거든. 아내는 떠나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남편도 시각장애인이고 아들마저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나 봐.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됐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생후 6개월 아기 대건이 둘만. 새벽 3시에 대건이가 울면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어서 분유를 찾았어. 물을 끓여서 손목에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식히고 분유를 타서 다시 손목에 대어봤지. 적당하면 그제야 아기에게 물려줬어. 아침이 밝으면 아버지는 대건이를 시켰어. 욕조에 물을 받고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씻겼지. 한 번도 대건이를 놓치지 않았어. 무서웠을 거야. 근데 매일 그렇게 대건이를 씻겼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 쌀이랑 분유 좀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건이가 생후 18개월 됐을 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들어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 화면에는 아버지가 나왔어. 더듬거리며 아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모습이 담겼는데 서툴렀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 자전거를 타는 장면도 나왔는데 대건이를 앞에 태우고 아버지가 페달을 밟는 장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 콘서트가 열렸고 성금이 모였어. 그 돈으로 대건이의 눈 수술을 하기로 했지. 수술은 성공했어. 양쪽 눈에 인공수정체를 넣었거든. 수술 후에 대건이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세상을 봤어. 대건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를 향했어. 아버지는 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환하게 웃었어. 대건아, 아빠 보여?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 대건이는 어느덧 자라 일반 학교에 다녔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상도 받았지. 아버지는 매일 대건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 대건이의 손을 꼭 잡고서.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아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대건이 왼쪽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지. 인공수정체가 손상되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했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16살 중학교 2학년 때 대건이의 왼쪽 눈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어. 오른쪽 눈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아주 희미하게만 보였지. 그날 밤 대건이는 방에 혼자 앉아서 손으로 왼쪽 눈을 어루만졌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 어둠만 있을 뿐이었어. 그렇게 한동안 서럽게 울었어. 소리 없이. 혹시나 아버지가 들을까봐.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중학교 때 터져버렸어. 왜 나를 낳은 거예요? 왜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래야 돼요?
소리를 질렀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대건이도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걸. 그래서 더 미워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오른쪽 눈마저 나빠지기 시작했어. 수술을 또 했지만 소용없었어. 점점 더 나빠졌지. 2024년 가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16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작진이 제안했지. 16년 전 영상 함께 보실래요? 아버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화면 쪽으로 돌렸고 대건이는 오른쪽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화면을 응시했어. 화면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지. 아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모습. 모든 순간이 서툴렀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어. 아버지가 대건이를 앞에 태우고 페달을 밟는 장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탔어. 아들에게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대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참을 수 없었지. 그런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방송을 들으며 연신 미소만 지었어. 아버지가 혹시 눈치챌까봐 소리도 없이 눈물만 계속 흘리던 대건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 잡히기만 하다 처음으로 먼저 잡은 손.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손으로 전해지는 체온으로 아들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듯했어. 그리고 대건이가 말했어.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가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대건이는 혼자 부엌에 들어갔어. 김치를 꺼내고 밥을 꺼냈지. 식탁에 김치볶음밥을 놓았어. 아버지는 한 입 먹고선 맛있다. 참 이런 날도 있네. 대건이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우리 대건이 다 컸어. 아버지는 그릇을 비웠고 대건이는 그 모습을 희미하게 보며 웃었어.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빠를 제가 더 위에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건이의 손을 꽉 잡았어. 고맙다 아들아. 며칠 후에 대건이는 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내렸지. 아빠 조심하세요. 대건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10분쯤 걸었을 때쯤 파도 소리가 들렸어. 바닷바람이 불고 짠 냄새가 났지. 이 냄새 바다? 아버지가 물었어. 네 아빠, 바다예요. 아버지 생애 처음으로 와본 바다였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지. 아빠, 파도가 하얗게 부서져요. 물거품이 반짝반짝하고 멀리 배가 보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녀요. 대건이는 아버지에게 세상을 말해줬어. 자신이 느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을. 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바람,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대건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이제는 제가 아빠한테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건이의 어깨를 꼭 안았어. 오랫동안. 파도가 밀려와서 발목을 적셨어. 그 물은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 손을 맞잡고 바다를 향해. 석양이 지고 있었어. 대건이는 그 빛을 희미하게 느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둘 다 알았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